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환경 새뜸이라는 코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뜸이라는 말은 고 백규환 통일문제연구소 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소개했던 순 우리말인데요. 새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뉴스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환경 새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첫 번째 시간인 오늘 전할 환경 새뜸은 지난 14일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전문가 강연과 토론회입니다. 지난 겨울 꿀벌 80억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답니다. 왜일까요?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진우 생태도시 전문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그 현상과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추진우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지방 출장이시라면서요. 지금 네, 어디세요? 경주인데요. 조용한 카페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인터뷰를 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하죠. 얼마 전에 최 의원님께서 오마이뉴스 환경탐사 전문 기자인 최병상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한 이 나무와 숲을 위한 항변 강연 영상을 오마이TV에도 소개했는데요.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을 최 목사님이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고 해법도 제시한 게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혹시 강연 끝나고 나서 좀 반영이 있었나요? 숲과 나무를 사랑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좀 많은 응원이 있었고요. 아, 그렇군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우리 최병성 목사님께서 이 산림청의 무분별한 이 숲 단계 숲을 이렇게 나무를 베고 모두 베게 하는 것을 이제 많이 좀 지적하고 오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최병성 목사님이 이제 가로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이 도시에서 무분별하게 이 과도한 가지치기를 하고 나무를 베고 다시 심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최 목사님이 이제 도시 가로수까지 싸움에 하셨다 하면서 좀 환호하고 좋아하셨고요. 많은 공감과 기대 보내셨군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최병성 목사님은 소위 이제 1인 군대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인플루언스고 출중하신 분인데 서울환경연합이라는 이제 환경단체와 함께 손을 잡고 소위 그날 토론의 최종 결론도 숲과 나무를 지키기 위한 우리 동맹을 맺고 함께 해나가자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많은 좀 기대를 좀 일으킨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최 목사님과 그리고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선전 활동을 기대하겠고요. 오늘 최 의원님을 모신 거는 지난 14일 열린 꿀벌 관련 강연과 토론회 때문인데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이 낸 보도자를 보니까 아주 흥미롭기도 하고 그리고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왜 이런 강연회를 마련한 건가요? 지난 겨울에 꿀벌 70억, 80억 마리가 갑자기 떼죽음 당했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벌이 사라진다고 하면 인류가 4년 이내에 멸종할 수도 있다. 또는 여러 가지 벌이 수분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식량 위기에 초래한다고 하는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국토와 도시의 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지난 5월 달에 벌의 날이 있어요. 세계 벌의 날을 기념해서 한번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꿀벌도 중요하고 꿀벌이 아닌 야생벌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좀 시민들이 좀 조사도 하고 또는 벌의 먹이가 될 만한 정원도 꾸미고 좀 벌의
그 사라지는 주요 원인이 서식처가 훼손이 되고 살충제 남용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이런 네. 좀 캠페인을 해보고자 올해 좀 활동을 해왔거든요. 아, 근데 뭐 우리도 그렇지만 뭐 미국이나 유럽이 10년 넘게 이 활동을 많이 잘 해왔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우선 그래서- 그 해외 사례를 좀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네. 이제 그 농약이랑 살충제 말씀하셨는데 그 주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꿀벌들이 다 죽어 나가는 겁니까? 네, 뭐 좀 복합적인 원인인데 예, 예. 뭐 기후가 바뀌고 도시가 확장이 되니까 아, 이 벌들이 살아가는 서식지가 줄어들고 이 먹이가 될 만한 식물이 좀 또 감소하는데 예, 여기 덧붙여서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또는 숲에 있는 나무를 관리하거나 또는 도시의 이 조경 관리를 할 때 살충제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살충제. 예, 그래서 사실은 최근 10년, 15년 동안 벌이 사라진 이유가 살충제 남용이 정말 심각했다라고 이미 국제적으로는 이제 보고가 되어 왔거든요. 도시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도시에서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가로수에 그 살충제 뿌리는 게 뭐 일상이지 않나요? 네, 저희도 사실은 뭐 모르고 있었던 건데 아파트에서도 주기적으로 농약을 뿌리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그 서울시 대상으로 도시공원, 가로수, 궁궐에 농약을 얼마나 뿌리는지를 정보해 보니까 상당한 그런 이 꿀벌 곤충들한테 사실 뭐 살충제가 곤충을 죽이고자 뿌리는 게 살충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특정한 해충만 죽이는 게 아니고 특정한 해충만 죽는 살충제는 없거든요. 그걸 뿌리면 당연히 벌레가. 네, 싹 죽고 특히 예, 예. 일반 살충제보다 더 강력한 게 이 흔히 친환경 살충제라고 알려져 왔던 그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살충제예요. 예. 이게 약간 니코틴이니까 이 담배 성분인 거죠. 그래서 뭔가 이 꿀벌이나 곤충의 신경계를 교란을 시켜가지고 뭔가 기억 상실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서서히 이제 죽게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지난 겨울에 꿀벌 85마리가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서 기억 상실증이 걸려서 그냥 죽어버렸다고 하는 게 지금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기억 상실증에 걸려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도 많이 문제 삼았지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래서 이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살충제를 추방하기 위한 뭐 시민운동이 꽤 있었던 거고요. 이 뭐 살충제를 개발하는 회사가 이 다국적 농약 회사예요. 바이오 회사고 이게 최근에 몬산토 종자회사랑 또 합병한 아주 큰 회사거든요. 그러면 저기 이날 강연에서 그 국제 네. NGO 단체인 그 저지스 소사이어티의 그 이 네. 꿀벌 보호 활동 사례가 이제 소개가 됐던데요. 그 우선 그 어떤 활동을 해온 단체이죠? 네, 여기는 특별히 무척추 동물, 그러니까 뭐 그 벌, 나비 그런 곤충들이죠. 곤충들을 보호하는 국제 NGO 단체인데 이 저스위스가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았던 나비 중에 멸종한 나비를 뜻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념해서 뭔가 좀 도시에서 사라져가는 벌과 나비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인데요. 그래서 흔히 이제 이 식물에 이제 그 수분이죠. 이렇게 꽃가루를 내게 해주는 곤충들을 보존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런 곤충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시에서 농약 사용을 줄여야 되고 영양을 살충제. 네, 그거를 줄이는 많은 캠페인을 하면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제도를 개선을 해나가는 단체인데요. 미국에서 50년 동안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그 오래 전부터 우리는 지금도 네.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그쪽 네. 미국은 그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곤충 문제에 관심 많이 갖고 이렇게 활동을 해왔군요. 네, 맞습니다. 이날 단체 활동가인가요? 그 샤론 샬베조? 네, 샤론 셀바지오가 그 단체의 그 농약 프로그램 부서의 전문 활동가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이 그 어떤 내용을 소개했고 우리나라가 좀 참고할 만한 게 있다면 뭐 무엇인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참고할 만한 거는 예. 뭐 산림이나 농업 지역에서 이 살충제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사실은 또 산림이나 농업 지역에서 생계를 꾸리고 산업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되게 상충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조금 접근하기가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는데 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예. 마을에서 이런 꽃과 나비를 지키기 위한 경험과 사례를 많이 소개해 주셨거든요. 노하우. 네, 노하우 그래서 중에 뭐 좀 우리가 그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네. 있다면 어떤 네, 겁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BEE 벌이죠. BCT 또는 B 캠퍼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BCT, 그러니까 벌 도시 네, 벌 도시, 벌 대학 캠퍼스인 거죠. 캠퍼스. 그러니까 이제 예, 이 예. 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이니셔티브고, 여기에 가입을 요청하면 여러 가지 요건을 보고 이제 승인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나 어떤 대학에서 우리가 좀 벌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약을 덜 뿌리고 벌이 좋아할 만한 서식지를 만들고 시민들이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결의안을 채택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지원해주고 뭐 이런 네, 것들이 하는 있는 건데 거죠. 10년 동안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한 약 300개가 넘었대요. 아이고 뭐 네, 상당히 그러니까 많은 네, 적어도 도시와 대학들이 참여하고 이게 하려면 살충제 사용을 중단하거나 대폭 네. 줄이거나 또는 비화학적인 방제를 하거나 되게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 창의적인 교육 활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캘리포니아가 특히 이런 활동을 하는 도시가 많은데 예예 샌프란시스코 엄청 큰 대도시잖아요. 예예 네, 지난 10년 동안 이 가장 위험한 살충제 97%를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와그 예. 그런 게 가능하네요. 네. 그러니까 뭐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방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사람들이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곤충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고, 그 친환경 말했던- 방제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친환경 방제는 아까 그런 화학적 방제가 아닌 거죠. 화학적 방제가 아닌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생물학적인 먹이사슬 관계를 통해서 뭔가 그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 해충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예를 들면 모기도 우리는 모기 성충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그 연막 그 가스를 뿌린다든지 살충제 스프레이를 뿌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아니고 이제 뭐 모기 그 유충인 장벌레가 서식하는 그런 습지나 연못에 그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뭐 잠자리나 개구리를 많이 살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운동회를 빨리 뭐 빨리 좀 이렇게 처치한다든지 그런 노력도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퀴벌레 같은 건 어때요? 바퀴벌레도 이제 소위 말해서 일부 개체수를 조정한다고 했을 때 그 바퀴벌레의 그 집단 서식지가 되고 있는 그 지역을만 타겟을 잡아서 잡는 거하고 그냥 예. 일상적으로 막 이렇게 약을 뿌리는 거하고는 다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샤론 세바지가 얘기하는 것은 일부 모기나 바퀴벌레가 질병을 매개하고 전염병을 우려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개체수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조차도 그런 곤충의 이 생태와 생리를 잘 파악해서 적합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지, 무분별하게 가정이나 노계에서 손쉽게 막 살충제를 뿌리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이 다른 뭐 물고기나 생태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들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예전에 우리 침묵에 보면 레이첼 칼슨의 맞아요. 그런 레이첼 칼슨. 결과가 뭐 현대사에도 똑같이 드러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참. 그러면은 그쪽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우리 지방 정부라든지 정부가 할 것들이 있나요? 곧바로 도입해가지고.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마지막에 이 샤론한테 예. 한국은 이제서야 이런 문제를 인식해서 좀 예. 시민운동도 해보고자 시작하고 있는데, 좀 한국의 시민사회 또는 한국의 정부한테 좀 어떤 충고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 그분이 저는 게 곤충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예, 곤충에게 희생할 수밖에 없다. 네, 감사한 마음을 일단 가져야 되면서 그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 일단 그 태도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살충제 사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쉽진 않은데 그래도 해보니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근데 해주셨습니다. 뭐 결국은 그 사람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고 같이 모든 생명체들이 공생할 수 있는 도시로의 그 패러다임을 그 전환해야 되는 뭐 이런 문제이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날 그 토론회에서 또 이제 강연 뒤에 그 토론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토론회에서도 그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현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 토론회를 뭐 진행했던 그 최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날 패널들이 그 한 말 중에 가장 그 심각한 문제라고 제일 중요하게 빠르게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일단은 그 벌이 사라지고 예. 우리 주변에 이런 곤충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이 원인에 대해서 예. 이 무분별한 살충제 남용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여하고 있는 그 정부 부서가 이제 농진청과 산림청인데요. 예. 농진청과 산림청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꿀벌이 죽은 거에 대해서도 농진청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면서 결국에 약간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는 아직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연구도 안 했으면서 또 앞으로 연구할 계획도 없으면서 그렇게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빨리 그 정신 차리는 게 네, 그리고 산림청도 문제네요. 네, 저희가 이제 산림청에서 소나무 채선충을 방지하면서 엄청난 그런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를 항공 방지와 지상 살포를 하고 예. 사실 최근에 제가 지자체를 확인하니까 지자체에서 왜 이렇게 벌과 곤충에 독한 일반 곤충에 독한 농약을 써왔습니까 하니까 그분들의 답변은 산림청이 지정해준 약제를 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산림병해충에 어떤 약을 쓸 건지를 정하는 건 또 산림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산림청에다 물어보니까 또 뭐라고 하던가요? 산림청이 그래서 저희가 소나무 채선충을 비롯한 도시에서 이런 이 병해충을 방지하는 약이 얼마나 도시에서 쓰여져 왔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니까 처음에 자료를 거의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차례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시급하고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산림 통계에 있는 내용조차도 안 보내주면 어떡합니까? 어이가니까 그래도 조금은 보여주던데 이게 소위 이제 제가 그 토론회 하는 날이 그 국정감사 산림청 국정감사 날이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 하는 그 날에 오후에 하나 보내주던데. 네. 근데 그 내용도 뭐 내용이 없어요. 그냥 소위 이제 병해충 방지한 면적과 그다음에 이 병해충에는 이런 약을 뿌려야 된다고 한 그 내용만 있지 어떤 농약을 얼마나 뿌렸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우리 이 국토와 산림과 도시에 어떤 농약이 얼마나 뿌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건 없으니까 우리는 인정하지 않음 그렇게만 피해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날 그 패널들도 뭐 거의 뭐 이구동성으로 그 우선적으로 정부가 각성해야 된다라는 이런 지적을 했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참 그 갈 길이 너무 멀고 첩첩산중일 것 같은데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마무리 말씀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저희는 뭐 이렇게 운동 단체로서 이제 꿀벌의 이슈가
이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붕괴, 그다음에 우리가 뭐 편리하고 안락한 도시 생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행적인 그 에너지를 많이 쓰고 주변의 생물들에 대해서 좀 같이 배려 없이 해왔던 거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벌이 사라진 게 단순히 벌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붕괴 시대에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빨리 그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신호를 주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벌 보호 운동, 벌 보호 캠페인을 그런 입장에서 다른 단체와 함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좀 해보려고 하는 거는요. 예. 그럼 정말로 우리가 주변에 벌이 얼마나 사라지고 있는지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꿀벌도 있고. 참여 프로그램이군요. 네, 이거 시민과학, 아까 샤로트 얘기했던 그런 시민과학인데요. 예.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 도시와 우리 마을에 벌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사라지고 있는지를 참여해가면서 기록하고 스마트폰에 사진 찍어 올리고 하다 보면 그것이 더 확장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시민들부터 네. 이 문제의 그 심각성을 일깨우는 게 네. 공무원들을 또 압박하는 이런 네. 뭐 그래서 계기가 되는 벌을 네. 조사하는 탐사하는 그 가이드북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그 가이드북을 만들면 조금 더 이걸 더 홍보해서 각자 우리 주변에 지금까지는 벌이 그냥 무서워 아주 그냥 귀엽거나 그렇죠. 무섭거나 그냥 그 두 가지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우리로 인해서 이 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어떤 상태인지를 좀 같이 조사해보고자 하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 또 뭐 아까 말했던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 살충제를 좀 근절시키기 위한 캠페인인데요. 저희가 이제 올 5월 달부터 이 문제를 막 이렇게 부각시키니까 이미 서울시는 7월 달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서울시는 더 이상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를 쓰지 않겠다고 내부적으로 결정했더라고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예. 그러면 당장 올해나 내년부터 정말 안 쓰고 있는지를 또 지켜봐야 되잖아요. 감시하는 또 역할. 네, 감시하고 또 예. 그것이 잘 제도화되길 하면 결국에는 조례 또는 입법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예. 사실 뭐 유럽과 미국처럼 상당한 수준에 쓰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런 부분을 또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결국에는 또 벌이 우리 생활 공간에 잘 살려면 좀 먹을 게 많고 지낼 곳이 있으려면 그게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벌이 잘 살 수 있는 서식처 정원 식물을 또 제가 키트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활동을 정원 활동가 그룹하고 좀 해보려고 하고요. 어쨌든 뭐 이 활동이 기대가 되는데요. 최진우 의원님 오늘 뭐 지역 출장도 가셨는데 이렇게 뭐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고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최 의원님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좀 전에 최 의원님이 소개한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내내 떠올렸습니다. 화학 살충제가 가하는 해악을 충격적으로 서술한 명저인데요. 저자 레이첼 칼슨은 이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원시적 수준의 과학이 현대적이고 끔찍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사실, 곤충을 향해 겨누었다고 생각하는 무기가 사실은 이 지구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자연을 지배하고 있다는 인간의 오만이 지구를 위기에 빠뜨리고 결국 그 자연의 일부인 인간까지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이 기대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시작한 환경새뜸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홍보 말씀드립니다. 아직 오마이TV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마이TV, 오마이뉴스를 후원할 여력이 되신다면 010-3270-3828, 010-3270-3828로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환경 새뜸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